네, 사담 속 코너 전우용의 픽입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정부에서도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이 3.1운동 100주년의 일들이 이제 미래에는 또 하나의 역사로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 전우용의 픽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 국민교육 헌장은 매 맞아가면서 외웠어요. 그런데 헌법 전문을 외워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제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헌법 전문을 여러 차례 읽으라고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낯설으실지 모르겠지만 헌법 전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계승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것을 써놓고 나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그러니까 민족적 단결을 이루어야 할 가치로서, 공유하고 단결을 해야 할 가치로서 정의, 인도, 동포의 세 개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의 정의, 인도, 동포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로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제헌 헌법 때부터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헌법이, 제헌 헌법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헌법이 제시하는 핵심 가치는 정의, 인도, 동포애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정의, 저마다 자기가 정의의 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봐도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역사적 개념인 거죠. 어떤 역사적 시대에 형성되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공유됐던 개념입니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주의의 준말이죠. 사람의 도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는 사람의 도리를 다 아는데 남이 사람의 도리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역시 개념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헌법에 정의와 인도라는 명료하지 않은 개념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개념을 처음 썼을 때는 사실은 명료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이 개념이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 문서가 바로 기미독립선언서입니다. 이 기미독립선언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류 통성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로서 호환하는 금일, 정의의 군, 인도의 간과. 정의의 군대요, 인도주의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창과 방패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인류 통성과 시대의 양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인류 통성과 시대의 양심은 어떻게 정의가 됐을까요?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정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합니다. 아주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죠. 그 논리의 핵심은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라기보다는 인간 아닌 다른 존재에서 진화해온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진화시켰느냐? 그것에 대해서 생물학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학자들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약육강식, 우승열패,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경쟁 만능의 가치관을 답으로 내놓았던 것이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고 괴롭히고 짓밟는 것은 일종의 자연법칙이다. 살기 위해서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힘 만능의 세계관을 만들어냈고 유포시켰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를 풍미했던 제국주의 사상과는 아주 잘 어울렸죠. 그런데 그렇게 힘 맞는 경쟁 지상주의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빠져들어서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경쟁의 경쟁, 제약 없는 경쟁,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어떤 자연재해도, 그때까지 인류가 겪었던 어떤 자연재해도, 어떤 신의 심판도 인간들끼리의 이 전쟁보다 참혹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맞아서 인류의 지성이 그동안 이른바 경쟁만능주의, 힘만능주의에 빠져들었던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역사를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경쟁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주의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그들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존재입니다. 강자가 약자의 권리를 짓밟는 존재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주의입니다. 반성이 미흡해서 제2차 대전으로 이어졌지만 이 인도주의의 정신은 1948년 세계 인권선언으로 인류의 약속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3.1운동의 주요 배경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민족 자결주의도 이 인도주의의 일부입니다. 약한 민족도 같은 인간으로서 생존할 권리가 있다. 이른바 다윈류의 사회신화론에 따르면 인류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민족이 있고 약한 민족이 있고 약소 민족이 짓밟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민독립선언서에서는 이 그때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사고의 틀을 깨고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3.1운동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입니다. 그 인도를 지키는 것,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대의다. 인류 평등의 대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의입니다. 인류 평등의 대의를 지키는 것이 정의였던 것이죠. 이 정신 때문에 기민독립선언서 공약 3장의 첫 번째 문장이 금일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던 겁니다. 이 정신을 재헌헌법 제정할 때 그대로 승계해서 우리 헌법 전문에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하는 구절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이 100주년 역사의 기억, 또 그 기억에서 인식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와 인도의 정신. 무엇이 정의와 인도인가? 현 시점에서. 역시 전 인류가 공유하자고 약속했던 UN 세계 인권선언의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국가에 속하든지 성별은 어떤지 종교는 어떤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그리고 약한 사람, 소수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국력이 세다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우리가 그런 피해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3.1 1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와 인도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것이 단지 3.1운동 당시에 제시되었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재헌헌법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 잡아왔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치를 되새기는 3.1운동 100주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 전우영의 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